예,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번에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도 잘 몰랐었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 정도까지 이제 안내가 되지 않았었나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이에 관해서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진실규명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진실규명 결정이 있은 후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영상에 저희가 그 안내를 하는 영상을 좀 올렸었고요.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 이제 진실규명 신청을 해서 이제 진실규명 결정까지 받으셨다면 그 결정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이제 위자료, 즉 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아직 피해자분들과 그 이제 유족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잖아요. 이 소송 역시. 근데 이제 이런 소송에서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희생자, 즉 이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들도 이런 청구가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 그 희생자분이 사망하셨다면 상속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희생자분의 그 위자료 청구권과 함께 본인의 이제 고유의 이제 위자료 청구권도 함께 이제 행사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 아무래도 그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우리 대법원은 그 진화위의 조사 보고서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위의 이제 진실 규명을 받고 결정서를 받았다면 이러한 입증 책임은 이제 상당히 덜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소송이 진행되면 항상 국가 입장에서는 그 소멸시효 항변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거의 기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항변인데요. 이제 국가는 그 희생자의 유족들은 그 국가 등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희생자가 사망한 당시에 그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이제 인식했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돼서 이제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이게 언뜻 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항변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도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이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이제 판결을 했는데요. 그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서 그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이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년을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또 승소해서 희생자분 그리고 희생자의 뭐 유족분들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제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그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출범을 위해서 제출된 그 기본소득당 그 용해인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김성애 의원의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요, 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인해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소멸시효가 이제 사라질 예정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음에도 소멸시효로 인해서 어떤 정당한 위자료, 어떤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이러한 소멸시효 규정이 법 개정으로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들의 어떤 피해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김성애 의원의 그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당연히 뭐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네, 피해자 받으신 또는 그 분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즉 과거에 이제 네.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네.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좀 더 네. 피해 이제 구제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죠.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또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이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이제 매우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고 상당히 좀 아쉬운 점들도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진실화해위원회의 그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지만 잘 알지 못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고 계셨던 유족분들, 네. 희생자분,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서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율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